안녕하세요, 모토PD 정원조 에디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세대로 풀체인지된 인피니티 올뉴 QX50을 조금 특별한 게스트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on my last straw. I'm broken and woken up. I'm done feeding your lies. I've had enough. I can't run your place in this faulty game. And all the words you speak mean nothing more to me. 'Cause I'd start. 네, 오늘은 특별히 유청희 기자님 모시고 QX50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은 화려한 이력들이 있으시지만 특히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 워드, 즉 국제 올해 엔진상의 한국인 심사위원으로도 활동 중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4명으로 늘었습니다. 그중에 1명으로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약간 그런 워드에서도 활동하시는 게 대단하신데, 사실 제가 오늘 모신 이유가 이 QX50의 가장 큰 특징이 이 가변 압축비 엔진이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좀 유청희 기자님한테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이렇게 모시게 네. 됐는데요. 인피니티가 그 막대한 자본과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이 가변 압축비 엔진을 세계 최초로 양산화에 성공한 그 배경이나 이유, 그리고 또 실제 작동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과거에는 엔진을 개발할 때 성능이면 성능, 효율이면 효율 이런 식으로 주로 한 가지 특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네. 점점 더 이제 경제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그런 성능과 효율을 한꺼번에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확실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개발된 것이 이 차에 올라가 있는 가변 압축비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작동 원리는 조금 어떻게 되나요? 저도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뭐 피스톤을 그 멀티링크라는 게 커넥팅 로드로 이렇게 압축비를 달리게 해서 배기량 자체도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네네. 일반적인 엔진 같은 경우에는 피스톤의 상하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꾸기 위해서 피스톤과 연결되어 있는 커넥팅 로드를 크랭크 샤프트와 바로 연결하는 그런 구조를 썼는데요. 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커넥팅 로드와 크랭크 샤프트 사이에 링크 구조를 둬서 그 움직임을 조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피스톤의 위아래로 움직이는 범위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멀티링크라고. 저는 처음에 이거 얘기 듣고 네. 멀티링크라고 해서 서스펜션 얘기인 줄 알고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상하의 이제 그 차에 의해서 네. 이제 그 압축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쨌든 그 압축비를 달리하는 뭐 근본적인 이유는 뭐 효율과 그 역동적인 주행성 둘 다를 잡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제가 예. 아까 계기판 보니까 저도 그게 그 뭐 효율성이랑 주행성이 그게 다 표시가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압축비가 높은 상태에서는 이제 효율이 좋아지는 거고, 네. 이제 압축비가 낮은 상태에서는 성능이 좋아지는 거죠. 아, VC 터보 엔진이 사실 가변 압축비라는 좀 네. 어떻게 보면 독특한 기술이 좀 네. 많이 강조가 돼 있어서 그렇지 그 기술 말고도 상당히 다양한 그 현대적인 어떤 성능과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들이 골고루 많이 들어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애킨슨 사이클도 적용이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연료 분사도 간접식 포트 분사 방식과 네. 직접 분사 방식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엔진 작동 상태에 따라서 네. 이제 번갈아 가면서 네. 분사 방식을 조절을 하는 그런 기술도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대적인 엔진 기술이 거의 집대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런 기술들은 다른 엔진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엔진에서 쓰이지 않고 있는 네. 가변 압축비를 네. 좀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약간 좀 이런 성능과 연료 효율성 그 양극단에 있는 걸 양립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는 게 기술이고. 네. 근데 좀 더 이렇게 선배님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막 보도자료나 다른
관련 기사들을 보고 좀 머리로는 이해가 됐었는데 네.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VC 터보 엔진과 함께 올뉴 QX50에는 CVT 이제 변속기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전에도 그랬지만 CVT는 좀 연료 효율성이나 좋을지 몰라도 좀 재미없고 좀 네. 밋밋하다, 좀 그런 게 아쉽다라는 좀 인식도 아직 있는데요. 지금 타보시니까 올뉴 QX50 CVT는 어떤 느낌이세요? 과거의 CVT들에 비하면은 네. 스포티한 성격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옛날 CVT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정말 효율성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스포티한 운전을 즐기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나오고 있는 네. 2차에 쓰인 거를 포함해서 요즘 나오고 있는 CVT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느끼는 그런 좀 답답함이라든가 네. 불만거리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보완이 됐습니다. 네.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상으로 네. 엔진 회전수를 조절을 하면서 수동 변속의 느낌을 네. 받을 수 있는 그런 수동 변속 기능을 추가한 거를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부변속기라는 거를 추가를 해서 네. 좀 더 직접적인 네. 가속 감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는 것처럼 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네. 이전보다는 많이 스포티한 특성도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전자제어 기술이 네. 변속기, CVT 변속기에도 적용이 되면서 그런 약점들을 많이 네. 보완을 한 거죠. 네, 변속 레버도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이런 뭐 조작 편의성이나 공간성 활용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또 올뉴 QX50은 이전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뒷바퀴 굴림 플랫폼이었는데 이게 풀체인지 되면서 앞바퀴 굴림 플랫폼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AWD가 이제 적용되었는데 이 AWD라도 그 전륜 기반과 후륜 기반의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많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전륜 구동 기반의 AWD는 평상시에는 앞바퀴로 네. 구동력 대부분 전달하다가 네. 필요할 때 뒷바퀴 쪽으로 보내는 동력을 네. 비율을 높이는 네. 그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륜 구동 기반의 AWD는 이제 반대가 되겠죠. 네. 평소에는 뒷바퀴 쪽으로 동력을 많이 보내지만은 네. 필요할 때에는 앞바퀴 쪽으로 보내는 동력의 비율을 높이는 이제 그런 네.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앞바퀴 굴림차의 특성 그리고 네. 뒷바퀴 굴림차의 특성, 핸들링 측면에서 그런 특성들을 네. AWD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기반 자체가 그렇게 다 나눠지다 보니까 네, 네. 이런 식으로 네. AWD를 구성하는 거는 네. 뭐 일반 승용차에서는 대부분 이제 접지력을 네. 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도면이 거친 곳이라든가 미끄러운 곳에서 접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주행 특성은 전륜구동은 전륜구동 기반에서는 전륜구동, 또 후륜구동 기반에서는 후륜구동의 특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나눠지네요. 그리고 또 제가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뭐 저희가 자료 같은 거 찾고 보면은 이게 인피니티에서는 이 QX50을 스프린터와 마라토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뭐 잘 달리고 그리고 오래 달리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오시기 전에도 타보고 그리고 어제도 이제 제가 좀 타보면 느낀 게 맞아요. 스프린터의 특성은 확실히 제가 느꼈어요. 네. 제가 기대보다 잘 달린다는 느낌이 네. 되게 SUV 같지 않고, 다른 기자분 얘기도 참조하면 뭐 핫해치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약간 받았는데, 반대로 솔직하게 말해서 좀 연료 효율성은 이전 세대보다야 높아지고, 그리고 사실 이 덩치의 SUV 치고는, 가솔린 SUV 치고는 좋은 편이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는 또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네. 네. 연료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차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가 9.8km/L거든요. 네.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요?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이 2.0 VC 터보 엔진 같은 경우에는 네. 인피니티에서는 기존의 V6 3.5리터 엔진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나온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인 연비 수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기존의 3.5리터 엔진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성능은 비슷한 수준을 가져가면서 네. 오히려 연비는 향상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꽤 나쁘지 않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약간은 조금 노면이 좀 불규칙적인 대로 왔잖아요. 네. 승차감이 지금 전륜의 웹퍼슨 스트럿 그리고 후륜의 멀티링크인데 네. 승차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능, 주행 성능에 비해서는 약간 좀 소프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떠신 것 같으세요? 승차감? 기본적으로는 네. 단단한 세팅을 가져가고 있는데 네. 그 충격이 다가왔을 때 네. 충격을 받아들이고 이제 풀어내는 그런 특성에 있어서는 네. 약간 좀 부드럽게 모난 부분을 다듬어내는 좀 그런 특성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1열도 중요하지만 2열도 승차감이 되게 어쨌든 패밀리 SUV를 많이 접근하시잖아요. 네. 형준 PD 지금 뒤에 승차감 어때요? 올 때 1열 탔을 때보다는 조금 그러니까 약간 그 잔진동이 뒤로 흘러서 오는 느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스티어링 휠 반응성이 네. 사람마다 느끼는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네. 저는 그냥 무난한 세팅? 너무 네. 약간 예민하지도 않고 너무 또 무리지도 않는 네. 것 같은데 비슷하신가요? 네. 그렇죠. 무난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파워트레인의 혁신이나 뭐 이런 제원상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네. 실제 뭐 구매 고객들한테는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가 더 좀 크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일단 외관 디자인은 좀 이따 내려서 다시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QX50 인테리어 디자인은 보시기 어떠세요? 디자인 자체는 네. 기존의 인피니티 디자인에서 조금 더 네. 부드럽고 우아한 쪽으로 발전을 네. 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내장재 선택이 네. 이전보다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네요. 맞아요. 이게 내장재가 이런 가죽이랑 또 스웨이드, 네. 우드 같은 게 참 확실히 뭐 차급 이상의 걸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내장재 이런 품질이 되게 좋은데요. 하지만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저는 이런 좀 계기판이랑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에 있는 이런 모니터 같은 게 레이아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네. 디테일적인 이런 폰트나 그래픽이 네. 약간은 좀 올드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네. 내장재라든가 네. 좀 디자인의 그런 구성 자체는 좀 고급스러워진 거는 사실인데 네. 이런 디지털 세대들이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 그런 그래픽적인 요소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오래된 차의 느낌을 네. 주는 그런 면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요즘 일본 브랜드 차들의 공통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컬러, 네. 색깔 선택에 있어서는 좀 뭐랄까 남다른 그런 개성도 느껴지고 그러면서 그런 특히 이 네이비 컬러 네, 약간 블루톤. 스웨이드 네. 그 부분은 좀 낯설긴 하지만 네. 상당히 좀 분위기 자체를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맞아. 되게 실제로 봐도 고급감이 되게 높은 조합을 잘한 것 같아요. 네. 뭐 나머지 가죽들 같은 경우에도 인피니티의 이전 모델들을 보면은 약간 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할 만한 네. 그런 질감의 가죽을 썼던 게 네. 좀 기억이 나는데 네. QX50에 와서는 이 가죽 질감 자체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이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고 좀 네. 더 전보다 더 세련된 느낌이 들도록 만든 거는 분명한데 네. 전체적인 느낌은 약간 올드스쿨에 가깝다. 네. 전통적인 기본기에 충실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시트 앉았을 때 인피니티가 이 시트를 무중력 시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착자감은 뭐 편한 편인데, 그리고 시트 자체에 뭐 이제 럼버 서포트라든지 메모리, 그리고 히팅은 당연하고 쿨링 기능까지 네. 그런 다양한 기능들도 있고, 또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오토 홀드, 그리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 되게 다양한 뭐 첨단 뭐 편의 장비랑 안전 장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어라운드 뷰도 있고. 하지만 근데 이게 차로 유지나 이탈 방지 보조 같은 또 그런 기능을 빠져서 네. 그것도 조금 아쉽더라고요. 예. 국내에서도 이 차가 네. 자리 잡고 있는 시장 자체에 지금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 같은 것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주행을 멈추고 2열로 자리 옮겼는데요. 네. 2열 앉았는데 지금 1열은 약간 비필러 쪽에다 다 맞춰놓은 상태인데 사실 뭐 대부분의 SUV들이 머리 공간 다 여유가 있잖아요. 네. 네, QX50 이런 무릎 공간은 상당히 꽤 여유가 있네요. 네. 휠베이스가 긴 덕분에 네. 실내 공간의 길이는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네, 이게 제가 재원 보고 놀란 게 산타페보다 이제 길이나 폭은 산타페가 좀 더 큰데 네. 휠베이스는 오히려 이 QX50이 더 길더라고요. 네네. 확실히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실내 공간성이 되게 좋아서 2열 거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에어벤트라든지 이런 온도 조절도 되고요. 그다음에 단자들도 있고. 근데 이런 2열 뭐 히티드 시트 같은 게 없는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게 이렇게 슬라이딩도 되고 또 각도 조절도 그렇게 가능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좀 더 세울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적재 공간을 더 넓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주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좀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등받이 각도 같은 경우에도 네. 좀 여러 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네, 가장 뒤로 이렇게 기울여 놨을 때에는 네, 이제 몸 냈을 때 편안히 쉴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각도가 나와서 네. 많이 좋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하니까 꽤 눕네요, 진짜. 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인테리어도 앞과 마찬가지로 고급스럽게 잘 꾸며져 있어요. 우드라든지 세일도 동일하게 있고 가죽도 이렇게 다 돼 있고. 하지만 이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소가 어떻게 보면 오디오에 대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유창희 기자님은 평소에 운전하실 때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시나요? 장르는 그렇게 가리지 않는 편인데요. 네. 이렇게 특별하게 좀 그 귀에 와닿는 음악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일렉트로닉 조금 많이 듣죠. 그러세요? 약간 요즘 세대들이 듣는 일렉트로닉인가요? 옛날 사람이다 옛날 일렉트로닉을 좀 그래요?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 16개 네. 스피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유창희 기자님이 뭐 페이스북이나 그런 데다가 음악 가끔 추천해 주시는 거 저도 봤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건 저작권 때문에 네. 좀 틀 수가 없지만 제가 대신 좀 비슷한 분위기의 NCS 음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막기여가지고 막 이렇게 자동차 메이커들마다 이런 사운드 시스템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근데 뭐 그 차이를 되게 명확하게 딱 구분짓지 못하는데 어떻게 조금 음악에 조예가 있으시니까. 조예. 보스 브랜드의 오디오를 쓰는 자동차 네. 메이커들이 여럿 있는데 네. 사실 뭐 그 모델이나 뭐 네.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같은 보스 브랜드의 오디오를 쓰더라도 소리가 네. 좀 차이가 나요. 아, 이 모델에 쓰인 보스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네. 비교적 좋은 쪽으로 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기자님, 외관 디자인은 보시기 어떠신 것 같으세요? 기본적으로는 네. 인피니티의 전통적인 네, 흐르는 듯한 선이 네.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스타일을 가져가면서 네, 전체적인 형태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네. 좀 힘이 들어간 선들을 집어넣음으로써 좀 강렬한 이미지를 더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뭐 이게 클래심 타입 보닛이라고 약간 뭐 조개처럼 옆에 이렇게 덮어주는 이런 보닛도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치형 그릴도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면 C필러 쪽에 초승달 모양 C필러 등 네. 다양한 디테일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전 모델 대비 중후해진 듯한 느낌도 들면서, 하지만 여전히 역동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저는 약간 이렇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벼운 압축배 엔진처럼 다양한 모습을 함께 품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트렁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트렁크 저쪽으로. 네, 인피니티 QX50 같은 경우는 킥 타입에 이렇게 열리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키가 안에 있어서 수동을 열고요.
SUV 아까 이제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적재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880L 그리고 이제 폴딩을 하게 되면 이쪽에 버튼이 있고요. 지금 앞에 걸리는 게 있어서 제가 암레스트를 아까 열어놔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렸나 보네요. 1772L까지 확장이 되는데요. 이렇게 좀 넓은 공간성도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인피니티의 2세대 올뉴 QX50을 유청희 기자님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난간에 봉착했는데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입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면 언제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봐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모터PD 정호준 에디터였고, 그리고 저희 채널 모터PD 채널과 그리고 유청희 기자님의 자동차 글쟁이 유청희 채널도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기자님, 그리고 파자 클래스 이번 네. 달에도 하죠. 네네. 네, 사실 파자 클래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파자 클래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네. 파자라고 네. 그 프리랜스 오토모티브 저널리스트 얼라이언스, 네.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자동차 저널리스트 연합이 되겠죠. 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동차 저널리스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네, 이 모임에서 많은 분들과 좀 소통하기 위해서 네. 마련한 자리가 있는데 그게 네. 파자 클래스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멤버들 한 명이 매 행사할 때마다 네. 주제 발표를 먼저 하고요. 네. 주제 발표를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도 하고 네.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자리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핫한 그런 클래스인데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유청희 기자님 클래스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일정이 있어서 못 갔어요. 진짜 너무 아쉬운데 혹시 다음번에 또 순서가 다시 돌아오시게 되나요? 예, 올해 지금 네. 12번 네. 매월 한 번씩 네. 이제 행사를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12월까지 매달 수요일, 네, 마지막 주 수요일에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다음번 제가 한두 번 정도는 더 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때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네이버 통해서도 예약 가능하니까 네이버 이제 포털에다가 이제 파자 클래스라고 검색하면 되죠. 네네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같이 참여해 보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제 인터내셔널 엔진 오브 더 이어 어워드 네. 그거가 지금도 투표 기간인가요? 예, 네. 지금 4월 10일까지 네. 1차 투표, 1차 투표. 예선 투표가 네. 예선 투표가 마무리가 네. 됐고요. 이제 1차 예선 투표 결과를 종합을 해서 네. 이제 2차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 네.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약간 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대비일 수도 있는데 네네. 약간 대비적인 부분만 좀 피해가지고 네. 조금 관련해서 재밌는 뭐 얘기라든지 일화나 아니면 조금 더 상세한 설명도 해주실 수 있나요? 예, 이 클래스 구분이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고요. 네. 대부분 이제 출력 중심으로 네. 이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네. 배기량 기준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올해는 엔진뿐만 아니고 네. 이제 파워트레인 전반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네. 배기량 기준에서 이제 출력 기준으로 아. 이제 좀 조정이 됐죠. 아, 그래서 좀 전기 구동계가 네. 이전에는 좀 많지 않았는데 네. 지금 좀 많이 늘어났고 네. 이제 하이브리드에서도 네. 그 일반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그런 부분들까지 상당히 좀 그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아. 그리고 올해는 특히 더 투표하는 게 좀 어려웠고 까다로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좀 아무래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네, 약간 그런 부분도 좀 변화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결과가 그럼 발표는 언제쯤 나죠? 5월 초로 예정되어 5월 있습니다. 초로. 네. 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엔진들이 그리고 또 어떤 구동계들이 네. 또 이제 수상의 영광을 얻게 될지 네. 그것도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